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주말을 지나면서 날씨가 확 추워졌는데요. 이런 찬바람 증시에도 지금 불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상승 마감했던 코스피 지수, 지금 현재 3,000선은 간신히 지켜내고 있지만 소폭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실적 시즌 돌입하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 발표들 호실적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이 실적 정점 논란과 함께 여전한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지금 좀 마음을 내려놓긴 이른 상황들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것이다 이런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이 답답한 상황이더라도 여러분의 수익은 김백사부의 주식비기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오늘도 시장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은 물론 수익에 대한 해답까지 모두 다 준비해놨으니까요. 그냥 방송 함께만 해주세요. 자, 오늘도 여러분에게 힘이 될 주식비기 힌트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과 운명 공동체. 이게 첫 번째 힌트고요. 두 번째 힌트 바로 드릴게요. 전기차 시장 성장 수혜로 주목받는 자동차 부품주. 이게 두 번째 힌트입니다. 자, 오늘의 종목, 오늘의 주식비기 감이 좀 오시나요? 저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알더라도 정확한 매수 타점 알지 못하면 의미가 없을 텐데요. 매수 타점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요. 자, 노란톡 지금 켜시고요. 검색창에서 주식비기 네 글자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이 방송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스캔하시면 바로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방법 좀 어려우신 분들은요. 같이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시면 저희가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야 주식비기 정확한 종목명과 함께 매수 타점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노란톡 오픈 채팅방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 어디에 계시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외 유사한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에게 힘이 될 주식비기 가득 담아왔습니다. 자,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짚어드리겠고요. 저는 잠시 후에 사부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월요일에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한 주를 열어주는 사부님, 백사부님, 백종국 사부 모시겠습니다. 사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기분 좋게 시작하면 좋으련만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서로 엇갈린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장 초반 하락세 딛고 지금 빨간불 켜주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코스피가 계속해서 지금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만 물량을 담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부님, 오늘 오전장 흐름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대외적인 악재 부분은 조금씩 해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은 분명히 상승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앞서서 지금 시즌은 3분기 실적 시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좋은 실적 발표하게 된다면 분명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 충분히 가진 게 우리나라 증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번 주만 보더라도 박스권의 형태를 좀 예측하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실적 시즌과 별개로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 그러니까 많은 악재들이 아직까지는 공존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의 방향이 상승인지 하락인지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시장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개별적인 종목의 이슈들에 한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분명히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박스권에 좀 갇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변동성은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서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잡게 된다면 분명히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후 시장 같은 경우는 저는 분명히 반등 나올 수 있는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오전 시장에서 적절한 종목에 대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실적 시즌으로 돌입하고 있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그 전 분기들에 비해서는 좀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시장에 뚜렷한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참 대응하기 여러모로 쉽지 않은 장세에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부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좀 변동성도 큰 장세들 나타나고 있어서 정말 정확한 매수 타점, 매도 시점 잡는 게 참 중요해 보이는데 이게 말이 쉽죠. 혼자서 대응하기 참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김백사부의 주식 비기와 함께 하셨던 시청자분들이라면 이런 장세에서도 지금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자, 사부님,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얼마나 지금 수익이 나왔는지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생방송으로 저는 제시해드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은 종목들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방송을 시작한 이후에 지수를 한번 보자면 사실 하락하고 있는 국면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방송 종목들을 통해서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나고 있는 것은 맞고요. 지금 시점에는 사실 조금 짧게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방송이 아닌 노란톡방에서 대응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분명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게 바로 저희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된 종목들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종목은 에너토크입니다. 에너토크는 원자력 관련주인데요. 최근에 글로벌 에너지 대란이 좀 생기고 있는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에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프랑스가 친환경 선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소형 모듈 원자료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원자로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이러한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최근에는 굉장히 좋은 변동성 시장과 맞물려서 좋은 상승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와 관련된 부분이 바로 실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슈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한 건데요. 하지만 그러한 기대감으로 강하게 상승했다면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분명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고 기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분명히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 종목 노란톡방에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15일 금요일 날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후에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하루 만에 7%라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충분히 수익권이 있을 수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급과 동반을 하면서 좋은 상승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게 에너토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은 사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준비해서 제시해드리기에는 조금 시간적 차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매수가와 매도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러한 변동성이 크고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매수가와 매도가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수익률은 굉장히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진입 시점,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사실 수익이 났을 때 어느 시점에서 매도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 사실 기술적으로 봤을
봤을 때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 121선의 저항선이 있는 라인, 그 지점이 상당히 좋은 저항선이 좀 있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 라인을 알고 있었다면 굉장히 좋은 고가 부근에서 매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적절한 시점 분명히 도움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점에는 적절한 재료가 있는 종목들에 한해서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상당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이슈도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계속 장중이고 장후에도 계속 제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체크해서 접근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넥스트 BT입니다. 사실 이 종목도 첫 번째 종목과 마찬가지로 전력 수급난 이런 문제로 상당히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의 전력난에 의해서 석탄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는 게 최근의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석탄 광산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지분 가치가 부각을 받으면서 굉장히 큰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몽골에 위치한 이 탄광 같은 경우 최근에 석탄 가격 급등에 따라서 제철소와 연결해서 채굴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지금 시점에선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계속해서 기대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이슈들은 사실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분명 미래에 어느 정도의 실적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 그러한 기대감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종목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이 실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길게 가져가도 되지만 사실 그러한 기대감에 못 미칠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 종목 역시도 상승을 보여주면서 좋은 수익을 보여줬는데요.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가 10월 6일 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후에도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 사실 중국의 석탄 가격, 중국으로 인한 석탄 가격 인상이 단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슈 자체가 단기적으로 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 소멸이 있기까지는 충분히 가져갈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적절한 매수 시점을 여러 번 제시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흔히 말하는 단타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주목해야 될 게 거래량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0월 달부로서 굉장히 큰 거래량, 기존의 거래량,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래량 대비 상당히 큰 거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변동성도 크고 매수와 매도가 굉장히 쉬워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전체적인 부분을 판단을 해서 종목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역시 5거래일 만에 8%라는 수익을 가져갔는데요. 사실 10월 6일부터 보자면 지수 좀 어려웠던 시장이 맞습니다. 분명 지난주 주 후반 정도에는 반등이 나왔지만 그 전까지는 굉장히 큰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하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이슈가 있는 종목은 하락보다는 오히려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에 한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상 많이 어려웠을 때도 분명히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슈가 하는 종목이 있고요.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좋은 수익을 챙겨놓는다면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때 장기적인 종목으로 다시 교체를 한다면 굉장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성창투인데요. 대성창투 같은 경우엔 벤처캐피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주로 엮이면서 비트코인이 강한 상승을 보일 때 같이 동반 상승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비트코인이 상승한다고 해서 대성창투 이 종목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올랐을 때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테마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는 것은 저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 주가가 상승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고 분명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관심을 두고 그러한 이슈가 터졌을 때마다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다는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었는데요. 이 종목 크게 수익이 난 종목은 아닙니다. 금요일 날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나서 2%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는데요. 추가적으로 추후에도 상승할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테마에 엮인 관련주, 이러한 부분이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상승하는지를 알게 된다면 사실 투자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계속해서 정리를 해서 노란톡방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신다면 그러한 정보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시장 상당히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연말까지 길게 좀 본다면 11월 달과 12월 달에는 추가적인 추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고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사실 단기적인 대응이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 하루하루의 이슈, 테마들이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정리를 해서 매일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도 물론 굉장히 좋은 정보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란톡방에도 그 외에 다른 정보들도 상당히 많이 제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그러한 정보와 종목들 모두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란톡에 왜 들어오셔야 하는지 충분히 이유가 설명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기존에 계셨던 우리 시청자분들 노란톡방 안에서 지금 막 수익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많이들 들어와 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날그날의 수익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노란톡 켜시고요.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4글자만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방송 중에 계속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만 스캔하시면 바로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또 주식 비기도 전해드려야 돼서 마음이 급한데 자, 오늘의 주식 비기 일장 힌트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일장 자동차 부품업체. 자, 자동차 부품 업체 일단 큰 힌트는 이렇게 되는데 자동차 부품 업체 안에서도 또 얼마나 많은 종목이 있습니까? 자, 오늘의 주식 비기는 어떤 사업들 영위를 해나가고 있는지 이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일장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업체는 자동차 부품 업체입니다. 자동차 업체들의 실적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1분기와 2분기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점은 3분기 실적 시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동차의 업체들 3분기 실적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MC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동차 업체들 실적, 3분기 실적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글쎄요. 지금 뭐 다 업종 막론하고 3분기가 실적 정점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잘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시청자분들도 MC님과 아마 비슷한 생각을 가져가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최근 3분기 자동차 업체들의 실적을 한번 예상을 해보자면 최근에는 대부분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계절적인 비수기가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3분기에는 항상 좋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러한 계절적인 요인이 분명히 실적에 반영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철강주들의 실적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철강주들의 실적,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로 2000%가 넘는 실적이 달성할 것이라고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사실 철강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시장의 이슈,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의 상승, 이 부분이 상당히 큰 이슈가 생긴 적이 있었는데요. 당연히 철강 부분도 그와 관련된 이슈와 반영이 되어서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자면 자동차의 원 부품,
원재료라고 생각을 해보자면 그것이 바로 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실적 악화를 분명히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영향은 사실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로 인해서 분명히 3분기 실적이 시장이 예상하는 컨센서스에 비해서 충분히 하회를 할 것이라고 현재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청자분들은 좀 의아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가 3분기에만 일어난 것은 아니고 1분기부터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1분기와 2분기에는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1분기, 2분기에는 실적이 좋았고 3분기에는 안 좋아졌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C님의 생각을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왜 저한테 질문 주실 때 가장 환한 미소를 띠시는지 글쎄요. 뭐 이렇게 자동차 회사들이 구멍가게가 아니다 보니까 뭐 미리 좀 재고를 쌓아놨던 걸 그걸 좀 활용하면서 1, 2분기를 버텼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정답을 말씀해 주실 때마다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정답을 맞추면 왜 실망하시는 거예요? 좀 말씀할 게 없긴 한데 MC님이 사실 모든 걸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현대차, 기아차의 실적을 보더라도 상반기에는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1분기와 2분기에는 분명히 반도체 쇼티지,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 쇼티지에 대한 부분이 영향을 끼쳤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재고량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고량 판매로 어느 정도 판매 차질을 최소화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부분 반도체 쇼티지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 3분기에는 재고가 어느 정도 소진이 돼서 지금부터는 악영향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차량용 반도체 이 부분은 사실 동남아시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 공장이 코로나 확산과 함께 공장 가동이 중단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3분기에는 조금 더 심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재고만으로는 대응하기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3분기 실적 시장이 예상하는 컨센서스에 하회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견조한 수요와 환율 효과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분명히 4분기부터는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좋은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 쇼티지로 인해서 차량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지 수요가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이 줄어든 것이 아닌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은 상당히 많지만 물건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실적이 나빠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쇼티지에 대한 영향이 조금 더 해소가 될수록 실적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3분기에는 우호적인 환율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3분기 실적 컨센서스에 하회할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하방은 지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3분기 실적 발표 실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빠졌을 때 매수하는 전략을 가져가신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실적의 정상화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이후에 4분기부터는 어느 정도의 실적의 정상화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크게 빠지고 상승했을 때 4분기의 실적까지 정상화가 된다면 주가 상승 탄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동차 업체를 봤을 때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업체 역시 자동차 부품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업종 움직임에 거의 비슷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은 주목을 해볼 만하다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제가 가져온 이 업체가 어떤 부품을 만들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근에 자동차 흐름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MC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자동차에 대한 옵션들 어떻게 되고 있나요?
뭐 옵션이 어떻게 된다라는 옵션들이 뭐 편의성을 위해서 많아지고 아. 있는지 적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되게 보시자면 운전자들이 운전하기 편하게 옵션이 뭔가 다양해지기도 하고 좀 디테일해지는 것 같아요. 뭐 차선 같은 게 뭐 맞물려 있을 때 막 알람음이 울린다든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겁이 많아서 면허를 못 땄는데 이 정도면 이제 나도 운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사실 최근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옵션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거의 반자율주행이라고 말하지만 그와 관련된 옵션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와 별도로 운전자들의 편의성을 위한 옵션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블루투스와 연결이 돼서 음악이라든지 내비게이션 같은 것도 충분히 연동되는 기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한 기능 그리고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늘어날수록 사실 차량의 무게가 상당히 크게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한 옵션들, 그러한 기능들이 생겨난다고 보면 당연히 그와 관련된 부품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량의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상당히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1959년 미니쿠퍼 같은 경우에 차량 무게가 560kg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 미니쿠퍼의 무게를 한번 보면 1070kg의 무게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거의 2배 이상의 상승을 보여준 것입니다. 당연히 안정성과 편의성은 놀랄 만큼 좋아진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무게도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차량의 무게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다 보니 자동차의 연비 저하와 배기가스 증가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온실가스 문제만 보더라도 글로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국가적으로 갖가지 정책을 내고 있을 만큼 상당히 큰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세계 각국은 그린 뉴딜 정책에 따라서 배기가스와 차량용 연비 규제가 상당히 크게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연비 규제를 검토 중에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 기업 평균 연비를 통해서 연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 이산탄소 배출 규제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4단계 연비 규제를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을 하고 있거나 검토 중인 게 거의 대부분의 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자동차 업체들이 차량용 중량을 어떻게 낮출지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을 개발함에 있어서 이 중량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서 최근에는 친환경 자동차, 수소차도 있고 전기차도 있지만 전기차의 생산량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게 이러한 문제와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친환경 차는 연평균 28%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시장 정말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큰 시장에서 28%나 되는 성장을 매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폭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작년 상반기 코로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자동차 시장 판매와 수요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기차의 핵심은 어떤 것일까요? 사실 지난주에 거의 특집이라고 할 정도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MC님은 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정답을 알고 있죠. 전기차의 핵심, 2차 전지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2차 전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차 전지에서도 분명히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와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지난주에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전기차를 냈을 때 배터리의 용량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주행거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에서도 중량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전기차는 배기가스를 발생시키진 않습니다.
많습니다만 전기의 효율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어쨌거나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전기차의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전기의 소모가 굉장히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효율성을 따졌을 때 전기차가 친환경차가 아니게 된다면 사실 쓸모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에서도 경량화가 굉장히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연료가 화석 연료에서 이제 전기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무게에 따라서 지금 자동차의 주행 거리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연비 문제가 여전히 계속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사실 차량의 경량화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가져온 업체, 사실 긴 관점, 길게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인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핫스탬핑이라는 기술입니다. 핫스탬핑이란 전기 제어 기술을 활용해서 950도 이상에서 고온 가열할 후에 금형에서 성형과 냉각을 동시에 병행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초경량과 초강도 부품을 제조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강도에 비해서 약 3배 정도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의 강도보다 3배 이상 강하기 때문에 사실 두께를 얇게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강도라고 한다면 이 제품, 이 회사가 만든 기술을 사용하게 된다면 3배 이상이 강해지기 때문에 두께를 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게를 약 25% 감소를 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무게를 감소함에 따라서 어떻게 좋아지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차량 중량의 10%만 감소를 하게 된다면 연비가 3.8% 증가를 할 수가 있고요. 세시 수명 증가가 1.7%, 제동 거리 단축, 이런 부분은 안정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도 5% 가속 성능 증가, 그리고 핸드 조향 능력 상승, 각종 배기가스 감소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당히 좋은 효과가 무게 감소 하나만으로 여러 가지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약 25%의 감소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10%가 감소한다면 이기 때문에 더 좋은 효과를 이 회사가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차량 경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경량화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배기가스까지 낮추고 있기 때문에 차량용에서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가져가고 있는 내연기관 차에도 분명히 들어가야 되고 전기차에도 분명히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 충분히 여러 가지 자동차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MC님은 이 차가 어떤 차인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운전면허가 없다라고 하셔가지고. 저의 약점을 이렇게 또 파고 들어오시는데 네, 맞습니다. 갑자기 차 사진은 왜? 네, 이 차 같은 경우에 안전의 대명사라고 하고 있는 볼보 XC90 모델인데요. 사실 이 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이 업체 안전에 굉장히 큰 강점, 장점을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에 핫스탬핑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약 40%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핫스탬핑 기술은 지금도 굉장히 큰 폭으로 사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 핫스탬핑을 통한 부품이 2019년에 23개의 차량에 적용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26개 모델로 충분히 확대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올해도 기존의 내연기관차에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성장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전기차에도 적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글로벌 전기차 T사에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MC님은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신가요? 글쎄요. 글로벌 전기차 T 하니까 테슬라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테슬라. 다행이네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 작년에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인 업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테슬라를 사지 않으면 바보라는 말이 돌 정도로 상당히 큰 폭의 주가 상승을 보였는데요. 그러한 부분은 엄청난 판매량을 보였기 때문에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판매
판매량을 정확한 수치로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는 2020년 49만 9,550대를 판매를 했습니다. 원래 목표는 50만 대였는데요. 목표 대비 450대에 못 미치는 수치를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말하면 이 회사는 작년 같은 경우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목표치를 충분히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난 속도의 판매량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작년 시장, 코로나가 확산이 되었던 작년 시장에는 다른 자동차도 모두 다 이렇게 잘 팔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미국의 자동차 판매량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동차 판매량 2012년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상당히 안 좋은 업종의 판매 현황을 가져가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는 놀랄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좋은 성장성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업체는 이 테슬라에 현재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성장성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후에 얼마나 팔릴지가 상당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 2030년까지 2천만 대의 판매 목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목표량에 거의 다 도달하고 있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030년까지 2천만 대의 이 수치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월가에서는 테슬라는 84만 대에서 100만 대 정도의 판매량을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역시 작년과 비교하자면 올해의 약 2배 이상의 목표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반기의 판매량을 봤을 때 이 정도의 수치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성장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 차량용 반도체는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다른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에 대한 영향을 최대한 적게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판매량의 손해 이런 부분을 영향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 테슬라의 부품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승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업체는 그냥 공급만 하는 것이 아니고 테슬라의 두 번째 모델을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두 번째 모델 굉장히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서는 사실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한 성장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핫스탬핑 제품 시장 규모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표로 준비를 해온 것인데요. 이러한 시장 성장에 따라서 이 회사의 실적 역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장도 성장하고 있고 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업체들도 충분히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 상승, 실적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조정 많이 받았고요. 3분기 실적 시즌 분명히 조금은 안 좋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부분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보는 종목이고 그러한 종목, 그러한 기회에서 적절하게 매수하신다면 큰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종목명과 매수 타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식 비기 종목 일단 큰 카테고리로 보면 자동차 부품주인데 그중에서도 차량 경량화를 지금 핵심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차량 경량화라는 게 전기차에도 적용이 되고 또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에도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냥 자동차 시장 전반적으로 같이 좀 그 성장세를 같이 누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테슬라의 성장세와 같이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목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의 이 주식 비기 종목 대체 어떤 종목인지는 저희가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나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란톡 켜시고요.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네 글자만 입력하시면 바로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어서 들어와 주세요. 자, 재무제표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장 힌트 역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2장 상승재료 충분. 자, 얼마나 이 업체가 사업을 잘 하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2장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2장 공개해 주시죠.
네, 실적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을 한번 보면 작년 실적을 한번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분명히 테슬라의 굉장히 좋은 판매량을 통해서 매우 좋은 실적을 발표한 게 이 업체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은 성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실적을 보자면 작년의 성장을 넘어선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 49.6%, 거의 50%나 되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영업이익 부분에서 87%의 성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을 봤을 때 184%나 되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업체 올해 전기차량 고객사행 매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37.4%에서 55%나 증가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내연 기관차 그리고 전기차 모두 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에 대한 매출이 조금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전기차용 제품이 훨씬 더 마진이 많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전기차량 매출 비중이 더 높아졌다는 건 영업이익이 훨씬 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충분히 매출 성장과 더불어 영업이익 부분에서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분명히 좋은 주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 자산과 부채, 자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부터 굉장히 큰 폭으로 자산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 부채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도 어느 정도 따라서 올라와 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재무 구조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자본 대비로 부채가 조금 많은 부분이 조금 리스크라고 생각해 주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금 흐름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는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더해서 투자 활동으로 현금 흐름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업활동으로 들어온 현금 대비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충분한 성장성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술에 대한 완성도는 이미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 부분, 어디에 투자되었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전기차 테슬라라고 한다면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 미국의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전기차 시장 가장 큰 시장이라고 보면 유럽과 중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국 시장에도 현재 공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투자를 이뤄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충분한 성장, 실적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영업 활동으로 인한 그러니까 이 회사가 가져가고 있는 현금과 비교했을 때 조금 과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활동 현금으로 보자면 부채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부채 비율 상당히 높은 153%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적절한 수준에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보율 면에서도 1000%나 되는 유보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매우 큰 리스크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부채 비율과 유보율을 본다면 적절한 부채 비율을 유지를 하면서 과감한 투자를 오히려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충분한 성장성과 영업이익, 그러니까 실적과 주가 상승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2018년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매출액 증가율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매출액 증가율이 조금 낮아졌긴 했지만 성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굉장히 좋은 성장성을 꾸준하게 이어오고 있고 그 성장의 속도가 좀 더 가파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영업이익 증가율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은 올해 영업이익 예상을 보자면 PER이 19.9배 정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업체로 비자면 굉장히 저평가라고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전기차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라고 본다면 상당한 저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매출의 비중도 55%가 전기차량 매출에서 나온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업체는 그냥 단순히 자동차용 부품 업체라기보다는 전기차용 부품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한 성장성, 저평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글로벌 전기차 고객사에 대한 출시 예정인 차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주 여부가 올해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미국에 이미 공장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충분히 수주를 따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컨센서스를 훨씬 넘는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분명히 주가 상승도 크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점은 사실 굉장히 좋은 투자 포인트까지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평가와 상승할 재료까지 모두 가지고 있는 게 이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꼭 이 종목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를 집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투자들이 지금 글로벌 고객사들의 수요 또 요구를 바로바로 좀 반영하기 위해서 집행되고 있는 투자이니만큼 뭐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해도 괜찮은가 이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재무제표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 종목 대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란톡 검색창에서요. 주식 비기 4글자만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혹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는 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주식 비기 4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까지 확인해 봤고요. 차트도 보셔야 되겠죠. 3장 힌트 역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3장 초저평가주. 저희가 참 저평가주 많이 봤는데 오늘은 그냥 저평가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초저평가주라고 힌트가 공개가 됐는데요. 이거 차트 정말 더 궁금해지는데요. 사부님 3장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주봉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업체 작년에 상장이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봉으로 봤을 때 굉장히 그래프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상장한 이후에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이유는 그 당시에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연동돼서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지속적인 하락을 좀 보여줬는데요. 하락 추세를 이어간 이후에 박스권의 형태를 가져가고 있는 게 지금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주봉상으로만 살펴봤을 때도 주봉상 하단에 좀 가깝기 때문에 충분히 박스 상단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 사실 이 업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에 주가 하락한 이유가 좀 있습니다. 최근에 박스권의 형태를 가져가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앞서도 재무제표 봤을 때 상반기에 상당히 좋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좀 상승을 하지 못하고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바로 기관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 때문입니다. 6월 7일 기점으로 해서 1289만 주나 되는 기관 투자자들의 보유 물량이 의무 보유 기간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 기관 투자자들은 6,500원에 가져갔기 때문에 주식을 가져갔기 때문에 사실 2만 원대 이 가격대라면 당연히 팔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충분히 주가 상승 여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오버행 이슈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 탄력을 받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물량이 약 500만 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추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정확하게 수치를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파악만 해보는 건데요.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기관의 물량을 한번 흐름을 살펴봤을 때 약 500만
한 주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오버행 이슈는 끝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하반기의 실적 기대감 그리고 지금까지 못 올랐던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은 박스권을 돌파해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상승할 시기가 다가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봉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상으로도 당연히 작년에 큰 주가 상승 이후에 박스권에 현재 갇혀 있는데요. 단순히 봤을 때도 박스권 하단에 좀 가까이 붙어 있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는 기술적인 자리에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 최근에 주가 조정, 그러니까는 지수 조정이 있었을 때 가치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상승 탄력이 나오면서 기술적으로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61선과 121선을 현재 뚫고 올라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5일선과 11선을 돌파해서 충분히 좋은 기술적인 자리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박스 상단까지는 상승할 수 있고 박스권을 돌파해서 추세 상승을 날 수 있는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완벽한 종목이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 노란톡방에서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 종목에 문제가 있어서 박스권에서 길게 횡보를 했던 게 아니라 오버행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 나타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한테는 기회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회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정확한 종목명과 함께 매수 타점까지 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4글자만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총 3장에 걸쳐서 주식 비기 확인해 봤는데요. 화면으로 한 번 더 요점 정리해 드릴게요. 네, 화면으로 요점 정리를 했는데도 오늘의 주식 비기 역시 포인트가 넘쳐납니다. 사부님 가시기 전에 오늘의 주식 비기 한 줄로 짧게 요약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업체는 전기차 부품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부터 상승할 수 있는 재료까지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거기에 더해 저평가까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종목 지금 우리한테 기회 주고 있습니다. 이 기회 여러분이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요.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4글자 검색하시고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나고 나면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외 유사한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